봅시다, 이거. 요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봐요. 일 번 보시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맞아요? X죠? 그쵸? 사실로서의 역사를 그냥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치. 그쵸.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맞는 말이 되잖아요. 됐나요? 자, 2번 랑케라는 역사학자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다. 맞아요? 틀렸죠? 뭐로 바꿔주면 돼요? 칸은 그쵸? 칸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3번 구석기인들은 동물의 뼈 또는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맞죠? 구석기인들의 예술활동이었어요.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4번 신석기 시대 최초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X죠?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이른 민무늬 토기 이렇게 바꿔줘야죠. 혹은 뭐 눌러찍기무늬나 덧무늬 토기 뭐 이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대표 토기가 빗살무늬고요. 가장 느려요. 더 느린 거는 이제 덧띠새긴 무늬인데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5번 우리 민족의 기틀령이 무슨 뜻이에요? 조상. 그렇죠?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함은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거치면서 형성됐대요. 틀렸죠? 최초 정착하는 건 무슨 시기부터예요? 신석기니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야죠. 자, 6번 청동기 시대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농경이 이루어졌고 자,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 시작했다는 증거도 보인다. 그래서 반달돌칼도 발견되었다. 동그라미입니다. 6번의 동그라미. 근데 이거 문제도 많이 풀었잖아요. 요 문구 관련해서. 7번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와 달리 계급사회임을 상징하는 고인돌이 축조되어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맞아요? 맞지? 예, 청동기는 고인돌이 축조됐잖아요. 한반도의 토착사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분포됐다고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번 동그라미입니다. 7번 8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된 거는 남녀보다는 청동기부터이다. 맞죠? 맞죠. 그래서 남녀 둘 중에 뭐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청동기부터는 남자의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9번 신석기 시대에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피 수수뿐만 아니라 보리콩 등을 재배하고 일부 제습지 벼농사 시작했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보리콩부터 벼농사 시작했다 쭉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신석기 시대는. 그래서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력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쵸?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조심해야 돼. 공무원 시험이 이런 유형이에요. 수능은 이러지 않아요. 수능은 안 이러니까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공무원은 맞네 하다가 뒤에서 하나 바꿔놔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 나와가지고 와 짜증나죠. 응? 5점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10번 철기시대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증거로는 오수, 명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나 창원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이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11번 역사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이 특성에 대한 정리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세계사적 보편성. 굳이 안 해도 되죠. 사실 이거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 민족의 특수성. 그쵸? 그 민족의 특수성. 제가 지금 가로 넣기 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좀 되니까 선생님 뭘 주관식 왜 내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다 실력 늡니다. 자, 12번 구석기 시대 도구가 뭐예요? 사냥을 위한 도구가 뭐죠? 뗀석기를 하죠.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석기의 뭐에 따라 초중 후로 나눴어요? 제작 기법 혹은 뭐 제작 기술 뭐 만드는 기법 알아서 쓰세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 초중 후로 구분한다. 됐죠? 점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쭉 후기까지는. 13번 신석기 시대는 혁명이라 해요. 왜요? 뭘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걸 무슨 경제를 한다 그랬어요? 생산 경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도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의 비중이 아직 커요? 채집 경제, 그치? 채집 경제의 비중이 아직 크죠? 수렵, 어로, 사냥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지도자가 존재하긴 했지만 계급 사회를 의미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신석기 때까지는 여러분 평등 사회잖아요. 저 평등 사회.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눠 먹잖아요. 자, 14번.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구리에 아연이 함유된 무슨 계통이라 그랬어요? 중국 계통이에요? 북방 계통이에요? 북방 계통. 그쵸? 북방 계통. 15번.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의 시작 등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고요. 이로 인해 사유재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두 글자로 뭐가 형성됐어요? 계급이 형성되었다. 이거 어제 문제 많이 풀어봤죠? 계급 형성. 16번. 구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는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합니다. 왜? 주로 이동생활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 유적지로는 공주석장리. 공주석장리. 꼭 공주석장리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는요. 그냥 석장리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눈에 익혀두세요. 상원, 검은모로 동굴. 꼭 동굴자 안 써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연천, 전곡리.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했습니다. 연천, 전곡리. 17번. 기원전 8000년경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유적은 주로 큰 강이나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자, 기원전 8000년경으로 딱 확인이 된 유적지가 어디예요? 제주도죠. 그쵸?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다. 그냥 제주도만 알고 있으면 돼. 고산리는 맞게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18번. 양양 오산리에서는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양이나 부산 동삼동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됐는데, 이는 무슨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에요? 특히 조가비 가면이 중요하죠. 그쵸? 샤머니즘하고 관련돼서 제가 외우라 그랬죠? 신석기죠, 신석기. 19번. 청동기 시대의 주거 특징은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배산임수의 형태죠? 배산임수. 그래서 산간, 야산이나 구릉지대 추락 형태를 띄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새겨져 있고, 특히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자, 이곳은 태양 숭배와 같이 풍요로운 생산을 비웠던, 자, 일종의 제사터였다. 여기는 어떤 유적지인가? 울주예요? 고령이에요? 그렇죠. 고령 양전동 바위그림입니다. 고령 양전동. 여러분, 암각하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그쵸? 청동기 시대. 그림 내용과 상관없이 청동기부터 만들어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한 장 나갔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2장 할 거예요, 아침에. 그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금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오늘 뭐 한다 그랬죠, 제가? 일단은 초기 국가 5개 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대사 넘어간다 그랬어요. 일단 책은 어디 펴시냐면요. 29페이지 일단 펴주세요. 29페이지 일단 펴줍니다. 자, 일단 책으로 좀 짚어주기 전에요. 그냥 짜잘한 풍속 같은 건 책으로 찝어줄 거예요. 그게 더 빨리빨리 갑니다. 좀 중요한 틀만, 여러분들 이제 좀 칠판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중요한 틀만. 자, 우리가 사회 발전 과정은 여러분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 사회 발전 과정은 최초 무리 이동사회예요. 무리 이동사회. 무리 이동사회. 무리 이동사회에서 시작했다가, 자, 무슨 사회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시족 정착사회로 넘어가죠. 그렇죠. 시족 정착사회로 넘어가요. 사회 발전 과정. 그리고 큰 뭘 이루기도 해요. 조계원을 통해서. 그쵸. 부족사회를 이루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무슨 사회예요? 평등사회입니다. 평등사회.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 정확히 말하면 신석기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뭘로 넘어가요? 자, 계급사회인데, 자, 무슨 국가로 탄생하죠? 여러분, 무슨 국가? 군장이 등장하면서, 군장이 일종의 국가 형태를 만들죠. 그쵸? 그래서 군장 국가 형태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군장 국가가 이제 철기시대에 들어가면서 막 전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큰 국가로 통합되기도 했죠. 그쵸? 왕을 내세워서.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그쵸? 연맹 왕국의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나요? 연맹 왕국. 자, 이후에는 이따가 배울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해서도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게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 자, 지금 배우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예를 들어 어제 잠깐 배웠던 고조선 기억나요? 자, 우리 고조선이란 국가는 여기서 시작한 거죠. 군장국가에서. 그쵸? 단군왕검이 군장이니까. 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멸망한 거예요? 연매강국까지 발전했다가 중국 한에 의해 멸망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만조선이 멸망하고요. 고조선 멸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란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어차피 이제 고조선의 후예예요. 그래서 부여 밑에 이제 고구려가 탄생하고, 이렇게 지금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보고요. 이따가. 이제 고대국가 들어가면서 볼 거고,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일단 여기는요, 무슨 사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불평등 사회죠?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배와 피지배가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청동기부터 이제 쭉 철기까지죠. 쫙. 자, 그래서 요거 먼저 일단 사회 발전 과정을 볼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아이고, 이상하게 그렸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는 저기 교재에 다 있어요. 오른쪽에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제 그림보단. 자, 지도 보면 여기 있는 나라가 부여. 고조선의 후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워진 나라가 고구려고요.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그 다음에 마변진으로 선된 사만이에요.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부터 먼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부여와 고구려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자, 왜 그러냐면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자, 부여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부여와 고구려.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알게 되는 게 요거예요.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주몽설화입니다. 주몽설화. 자,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원래 주몽이라는 인물은요,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원래 부여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여 왕자입니다. 부여 왕자.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는 신화고요, 신화. 이 부여의 왕이 여러분들, 부여의 왕이 주몽을 어쨌든 간에 이제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이 주몽이 너무 영특한 거예요. 너무 영특해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왕위 계승자의 위치는 아닌데요. 왕위 계승자를 할 정도의 굉장히 영특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 시기하여 주몽을 어떻게 하려 했냐? 죽이려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됐나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졸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정착해서 여기서 뭘 세운 거예요?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부여는 주몽은 어렸을 때 부여에 살았고요.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조금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 풍속들이 많겠어요. 부여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체로 부여와 고구려는 비슷하다는 점에 이렇게 주목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점들을 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요겁니다. 부여나 고구려나 똑같이 오부종 연맹체예요. 오부종 연맹체. 오부종 연맹체 국가다. 자, 오부종 연맹체란 거는 일단 부여나 고구려나 군장국가를 벗어나 어디까지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연맹 왕국 단계까지 일단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저 두 나라는. 그러니까 다섯 부족의 다섯 군장들이 뭉쳐서 뭐 한 거예요? 한 부족이 군장을 왕으로 추대하고요. 나머지 부족장들이 이제 그를 그는 이제 추대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이죠, 한마디로. 써놔야겠죠. 연맹왕국. 부여나 고구려나 연맹왕국의 형태다. 연맹왕국의 형태였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정치 형태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딱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맹왕국은 왕권이 약합니다. 다소 약해요.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히 말씀하면 일단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간단히 말해서요. 그냥 왕은요. 형식상으로 뭐예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왕인 거예요. 그냥.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추대했어요? 누가 올렸어요? 나머지 군장들이 모아가지고 투표하거나 선출한 거야. 그러면 그 말즉슨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 이때 왕은 어떻게 선출되냐면 5부족이 돌아가면서 보통 합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한 부족에서 세습적으로 쭉쭉쭉쭉 이어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세습제라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 혈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잖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대체로 왕권이 약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증거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그 증거들이. 왕권이 약하다는 증거. 일단 부여의 여러분 군장 명칭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이게 부여의 군장이에요. 군장들. 왕 제외한 나머지 4지역을 관리하는 군장들입니다. 5부족이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군장 명칭이 어때요 지금?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뭐예요 이거?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축이죠? 그쵸? 말, 소, 개새끼, 소새끼예요. 응? 그러니까 말새끼, 소새끼, 개새끼, 뭐 돼지새끼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왜 부여라는 나라는 이렇게 가축 명칭을 군장 명칭으로 썼냐면요. 여기 만주죠, 여러분들. 만주는 농경도 하긴 하거든요. 강 근처에서는 농사가 되는데 거의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저 목축이나 수렵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해 가시지? 사냥의 비중이 큰 거예요. 목축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목축의 비중이 크니까 가축 명칭이 이제 군장 명칭도 가축이죠. 가축의 이제 명칭을 군장 이름으로 쓴 거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자, 이 왕 하나를 추대하고요. 자기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형태예요.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나머지 4지역은 누가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오케이? 자, 이런 형태를 뭐라 하냐면 사출도라 그래요. 사출도. 그러니까 사출도가 왕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자기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출도 하나 얘기했고요. 또 있어요. 자, 요런 사료가 있어요. 부여는 요런 사료가 있어요. 사료 보면. 자, 그 해에 오곡이 잘 자라지 않거나 만약에 흉년이 겹쳐 만약에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자, 누구를 쫓아낸다. 왕을 내쫓거나 죽여가지고 바꿔버린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왕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왜 죽였어요?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응? 이런 사료로 보아서 사출도나 이런 사료로 보아서 아, 연맹왕국이라는 국가 형태는 왕권이 약하구나.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고요.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비슷해요. 고구려도 비슷비슷하게 여러분들 왕권이 약한데 다 다르겠죠. 사료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료는. 그치? 이제 그거 알려줍니다. 자, 고구려가 왕권이 약하다는 증거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구려에는 독특하게 제가회의라는 이 군장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라는 건 여러분 군장이야, 군장. 이 마가우가 저하 국가 같은 군장들이에요. 얘들이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뭘 처리하냐면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오케이? 혹은 왕권을 견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하면 모든 걸 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걸 생각하지만 연맹왕 때는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각 군장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 형태예요. 그러니까 군장들이 뭘 열어가지고 딱 제안한 거예요. 회의체를 열어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됐습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뭐 눈치 봐요? 국회 눈치를 보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대충 생각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회의에 소속되는 이 고구려의 군장 명칭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상가, 고추가 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딱 비교할 수 있겠죠. 뭐만 외우면 돼요? 고구려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아니, 부여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부여만. 어차피 2개 묶어서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어요? 상가, 고추가. 오케이? 자,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연 거라고요. 또 있어요. 또 왕권이 약하다는 증거는 보통 관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기에 왕 밑에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왕 밑에 관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왕권이 약하고 이 군장들 파워도 세잖아. 그럼 얘네들도 독립적으로 누굴 거느린 거예요? 관리들과 병사들과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독립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 관리들을 뭐라 하냐면 사자, 조의, 선인이랍니다. 선인 등의 관리를 독립적으로 거느렸다.
사자, 조위, 선인 다 무사들이에요. 무사들. 고구려의 무인들. 그러니까 각 군장들이 독립적으로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면서 뭐 한 거예요? 권력을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아. 자, 그러니까 고구려도 중앙은 왕이 지배하고 나머지 지역은요, 상가, 고추가라는 대가들이 사자, 조위, 선인, 군대 관리 거느리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요. 됐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나 정치 형태가 같죠? 같죠? 뭐만 달라요? 명칭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됐어요? 오케이? 자, 왜 이렇게 같다 그랬어요? 주몽설화. 그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몽설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풍습이 있다 볼 건데, 풍습도 대체로 비슷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고구려 밑에 뭐 있어요? 옥저와 동해 있죠? 옥저와 동해. 자, 옥저와 동해 있죠? 자, 옥저와 동해. 여러분들, 옥저와 동해는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소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느 단계로 발전을 못했어요? 이걸로 못 가요. 얘들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일단은 여기는 오곡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풍부해요. 왜냐면 여기가 평야예요. 여러분, 평야. 함경도 평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농사가 잘 돼요. 오케이? 그리고 동해는 지금 동해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물이 막 풍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생산량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자, 다시. 자, 고구려가 아까 주몽이 박해를 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어디 정착했다고요? 졸본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여긴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딱 고구려가 수도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오녀산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봐요. 졸본 가시면, 자, 그러니까 중국 놀러 가시면 졸본에 오녀산성이 있어요. 이게 중국 저 고구려 수도예요. 거기 쫙 올라가면 아마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저도 매주 수업 시간 얘기하는데 가다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상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갔던 일반적으로 등산하는 거랑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험준하고 높아요. 그래서 가다가 씨바 하고 나왔어요. 못 가겠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고구려는 수도가 함락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못 올라와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다 산악지대니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농사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해가요? 부여는 산악지대이고 만주 벌판이기도 해서 약간 척박하지만 그래도 강 근처에서는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부여는 아예 안 된다니까? 그럼 얘네는 먹고 살려면 뭔 짓 해야 돼요? 군대 키워야 돼요. 군대 키워야 돼. 그 다음 누구를 침범해요? 인근 국가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고구려는 약탈경제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약탈경제에 의존해요. 약탈경제. 그래서 고구려 사료를 보면 부경이라는 창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배층들은. 부경. 이거는 남의 국가로부터 빼앗은 물품들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 오케이? 그러면 고구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근 약한 소국들을 막 침략했겠죠. 자, 누굴까요? 그치, 옥저와 동해를 침략한 거지. 주로 옥저를 많이 침략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여까지 침략을 하고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옥저와 동해가 왜 여기서 소멸한 거예요? 발전을 못하고. 그치? 누구의 침략 때문입니까? 그래요. 고구려의 침략 때문에 소멸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시라고요. 이거 외울 거예요? 그냥 지도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 고구려가 약탈 경제에 의존했고 산악지대에서 농사한데 밑에 침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잖아.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건 외워야 되고요. 마가오가 정확하고 이건 외워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옥저와 동해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죠. 그렇죠?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대군장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옥저와 동해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량을 좀 줄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왕이 없다. 대군장은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옥저하고 여러분들 옥저하고 동해의 풍습 두 개는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간단한 것들이니까. 자, 옥저의 풍습, 동해의 풍습 얘기하기 전에 고구려에서 하나 또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 얘기. 자, 혼인제도입니다. 혼인제도. 혼인제도. 자, 혼인제도가 두 개 있었습니다. 고구려에. 하나는 부여랑 공통점이에요. 부여에도 있었어요. 부여에도. 원래 부여에서 있었다가 고구려로 내려온 건데, 자, 하나는 뭐냐면 형사 취수제. 자, 어이구
그게 이제 고구려에 영향받아서 고구려도 형사 취수제. 자, 이게 두 개입니다. 일단 고구려의 독특한 혼인제도 형사 취수제. 이건 부여의 영향을 받았었다. 자, 형사 취수제는 지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지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하면 생배장당할 수도 있어요. 뭡니까? 형이 죽으면, 그쵸? 형수를 누가 취하는 걸까요?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내 형제 관계인데, 그쵸? 내 말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사람을 취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생이. 그럼 왜 이런 독특한 혼인 제도가 왜 성행했을까요? 형사 취수제라는 거. 왜 했겠어요? 두 개예요, 두 개. 일단은 쉽게 말해서 노동력 확보 이렇게 목적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이때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 형수가 있잖아요. 다른 집에 시집을 가거나, 재혼을 가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임신을 예를 들어 포기를 했어요. 그럼 그 집안에 뭐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혈통도 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 뭐예요? 노동력이 유지가 되지 않죠. 혹여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재혼해버리면.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줘 버리잖아요. 그 다른 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동력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어때요? 야만인이죠? 그쵸? 애날라고 막 근데 이 시대니까. 이런 시대니까 가능한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지배층 내에서 성행을 많이 해요, 이거는요. 지배층.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만의 독특한 혼인제도가 있어요. 고구려만의. 이거는 뭐냐면, 대릴 사위제. 들어봤죠? 대릴 사위제 같은 거. 다른 말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서옥제, 대릴 사위제. 일단 여러분, 대릴 사위제면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건 알고 있죠. 그쵸? 이런 건 왜 능장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력 확보 때문이에요. 자, 노동력 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가 성행을 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남자 여자가요, 혼인하기로 딱 합의를 보잖아요. 딱 이제 이분이 여자라고 치고 나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하기로 했어요. 그쵸? 여자고 제가 남자예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집에 가는 거예요. 여자 집에 가요. 가면 이제 여자 집에서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습니다. 짓고 이 서옥이라는 집에서 이제 제가 밤에 이제 찾아가요. 이제 이쁘게 딱 꾸미고, 그쵸?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청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내 부인이 허락하면 내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클 때까지 내가 그 남자가 여자 집에 뭘 제공해 주는 걸까? 무한 노동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크면 장성하면 뭐예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남자 집으로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봐봐.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바로 집에 데려갔어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는 아주 큰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동력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가니까 자식이 클 때까지만큼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 해주는 거야? 노동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성호 뭐 하는 거예요? 상호.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한번 이제 혼인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서옥은 여러분 집 이름이에요. 집 이름. 여자 집에 지은 이름. 됐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옥저 보세요. 옥저. 요거 하고 좀 쉴 거예요. 자, 옥저는 고구려와 달리 또 다른 혼인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민며느리제라 그래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합니다. 매매혼. 여러분 매매혼이 뭐겠어요? 뭘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쵸? 혼인을 뭘 주고 데려간다고.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면요. 그쵸? 남자가 여자를 데려간 대신 데려간 만큼의 여자 집에 뭘 주는 걸까요? 예물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력 문제죠. 바로 아무것도 없이 만약 여자 남자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여자 집에 또 뭐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노동력이나 예물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민며느리제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세 혼인제도는 다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생긴 혼인제도라고요. 됐죠? 오케이? 알고 계셔야 돼. 많이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옥저의 또 하나 풍습은 영토가 좁아요. 영토가 좁고 자꾸 침략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폐쇄적인. 자, 그러면 요겁니다.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독특한 매장 방식이 있었어요. 가족 공동무덤. 이제 이걸 골장제라 그럽니다. 골장제. 골장제.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족은 한 대에다 다 묻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은 사람. 뼈 있죠, 뼈 있죠. 자, 가매장을 해요. 여기다 가매장을 해요. 그럼 썩어가지고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뼈를 추려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대에 다 모아서 같이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왜 이런 폐쇄적인 이런 매장 방식이 나타났을까요? 영토도 좁기도 했고요. 그쵸? 얘네들은 약간 개방적 국가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응? 다른 나라의 교류가 힘든 국가들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얘들은? 위에는 고구려, 뭐 부여, 그죠? 이 중국, 여기는 사만이 밑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자기들끼리 막 뭉치는 거 있죠.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폐쇄적인 부분에서 독특한 치안제도가 발전한 게 체화예요. 체화. 자, 치안제도입니다. 치안제도. 자, 치안은 뭐냐면, 체화는 뭐냐면 이 동해 지역을 딱 경계를 다 그어놔요. 그래서 자기 다른 부족이나 다른 이 민족의 이제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재산으로 보상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만큼 영토가 좁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고구려나 백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넓으니까. 동해는 되게 좁잖아요, 여러분들. 자, 나라를 여러분 이어나가려면 혼인이 필요하죠. 단, 무슨 면에서만 개방적일까요? 그치. 혼인제도 면에서만 조계원이 성행하여, 그쵸. 조계원이 성행하여, 부족을 늘려가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옥저와 동해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폐쇄적인 혼인 풍습도 보이는 거예요. 가족 공동무덤이나 아니면 체화 같은 거나. 됐어요?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사만. 요거 하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 사만. 여러분, 사만은 세 개로 구성됩니다. 마한, 변한, 진한이에요. 이 변한이 그 전에 있었던 진이라는 소국이에요. 진이라는 소국. 자, 사만. 이건 마변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사만은 원래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사만은 군장국가입니까? 아니면 연맹왕국입니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연맹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연맹왕국. 마한, 변한, 진한 여러분들 여러 개의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국가들이 다 뭉쳐서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변한, 진한을 이끄는 게 마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한에 속해 있는 이 군장이 왕을 칭해요. 왕을 칭해. 그래서 이게 변한과 진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만은 큰 연맹체 국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목지국의 군장이 왕을 칭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한이 변한 진한을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개에서 여러분들 군장국가는 딱 2개밖에 없죠? 뭐예요? 옥저와 동해. 왜 군장국가 소멸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자, 봅시다. 자, 마한 변한의 일단 공통점. 그 다음에 독특한 점. 특징점. 자, 이 2개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일단 공통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2개입니다. 2개. 자, 공통점은 첫 번째 뭐냐면 요겁니다. 지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중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제일 풍부한 곳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대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구는 분지예요. 분지니까 지형상 비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비나 눈이나. 오케이? 근데 그 외에 남부 쪽은 어떨까요?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해안가에 접해 있으면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만큼 강수량 풍부하니까 저수시설도 만들기 쉽고요. 그 다음에 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저 나라들에 비해 제일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오케이? 바로 농경이 가장 발달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나라들에 비해서요. 부여고구려, 옥저, 동해에 비해서 농경이 제일 발달했는데 어떤 농사겠어요? 그렇죠. 벼농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벼농사. 벼농사 크게 발전해요. 자, 왜 그럴까요? 뭘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저수지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저수지가 만들어진 국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사만이에요. 최초예요. 오케이? 벽골제. 이게 김제벽골제가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만 생각해 주시면 돼.
응? 꼭 사만을 막 외울 필요 없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농사를 위한 공동조직도 발견돼요. 이 뭐죠? 두레. 그쵸? 우리 전통 조직이죠? 자, 두레라는, 그치, 이 농사를 돕는 그런 협업 조직체도 일찍부터 발전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사만이다, 사만. 두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별표. 자, 여러분들, 부여나 고구려나,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여기 중에 일단 옥저는 기록이 없어서 빼고, 부여는 여러분들 연고라는 게 있고요. 이거 쓰지 마요. 어차피 책에서 해줄 거예요.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천, 동맹, 연고 이 세 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할까요? 제천 행사라 그래요. 막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뭘 기원하려고 막 제사를 지냈겠어요? 뭘 기원하려고? 농사의 풍요나, 그쵸? 전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평화 이런 것들을 기원하려고 꼭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12월, 10월달, 10월달에요. 옥저는 기록이 없어요. 했을 건데 아마 기록이 없는 거니까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저거는 여러분들 연고, 동맹, 무천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부여나 고구려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했고요. 왕과 신하들이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군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배자가, 정치 지배자가 제사까지 겸하는 거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재정일치라 그랬었죠. 근데 특이하게 4만만. 이거 시험 많이 나오죠. 특이하니까. 재정, 분리사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요. 특이하게. 4만만 재정분리예요. 시험 많이 나왔어요. 자, 재정분리라는 건 뭐죠? 정치자와 제사 담당자가 달리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치가는 왕 혹은요, 군장들이 했겠죠. 됐어요? 자, 제사장이 이제 여러분 중요해요. 제사장이 여러분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군. 외우고 싶잖아요. 하늘 천자니까. 그쵸? 천군. 자, 제사장이 천군이라는 사람이 사만에는 존재해요. 마음 변한 진한 다 공통적으로요. 그러면 천군은 어디를 주관하는 사람이냐고 이제 나와 있냐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 이 지역은 정치가인 군장이 관여를 못합니다. 물론 정치가와 제사장 권한이 누가 더 세냐면 정치가 훨씬 세요. 그렇다 그래서 제사까지 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 소도라는 지역 내에서는 누가 짱이에요? 천군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제천 행사를 누가 한 거예요? 정치가가 한 게 아니고. 그래,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군이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은 같고요. 농사의 발달, 평화의 기원 이거 같고요. 됐나요? 자, 그걸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통적 특징들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특징에서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변환. 자, 변환이란 나라는 본래 진이라는 소고기라고 했죠. 여긴 뭐가 많이 생산되냐면 그쵸,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철. 일찍부터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철제 무기, 철제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옥저 동해는 나중에 누구에게 흡수된다? 고구려한테 옥저 동해는 다 흡수돼요. 최종적으로. 오케이? 무슨 상태인지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부여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막 공격을 받다가 나중에 문짱이라는 왕 때도 흡수돼요. 이것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여, 옥저, 동해는 다 고구려한테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구려 영토는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이겠죠. 전성기 때. 그쵸? 이따 나중에 지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형성되는데? 그거 하면 이제 끝나요. 백제와 신라는. 일단 쉬운 거부터 합니다. 진안이 뭐가 되냐면 신라가 돼요. 알겠죠? 진안이 처음에는 사로국이라 하다가요. 나중에 신라 이름 바꿉니다. 그거 다 할 거예요. 어차피.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안이 신라로 발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진안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진안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의 후예야. 그러니까. 경상도 대구 출신이시면. 그쵸? 이 신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이 여기거든요. 변환. 이 변환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빚을 받지 못한 나라. 정말 찬란한 나라였지만 가야가 돼요. 가야가. 그래서 가야는 처음에 여러분들 내용 배우면 똑같아요. 철 얘기만 쭉 나와요.
근데 되게 불쌍한 나라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마한이거든요. 마한이 굉장히 나라가 제일 컸어요. 사만 중에. 근데 잘 봐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여러분들 누구냐면 온조예요. 온조. 주몽 아들 온조. 그러면 온조라는 인물이 주몽 죽고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2대 왕이죠. 근데 못해요. 이 주몽 새끼가 부여에서 애를 한 명 가져가서, 그쵸? 이 애가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황조가 불렀던 누구? 유리왕이에요, 유리. 응? 자,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에 내려와서 유리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온조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죠. 그쵸? 왕자리를 어떻게 하는가? 뺏긴 거예요. 왜? 온조 형이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왕이 되고 온조는 어때요? 평신 됐잖아.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그쵸? 밑에 내려온 거야. 이 무리들이 끌고. 그쵸? 내려와서 마한과 만나서 결합해서 뭘로 발전한 거예요? 백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백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한이 뭐가 된 거예요? 마한이? 그쵸? 마한이 주몽의 아들 온조와 결합해서 뭐가 됐다? 그쵸? 처음에 나라 십제라였다가 백제란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백제. 그러니까 마한이 백제가 된 거고 변하는 가야가 된 거고 진화는 신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화사 파트 배울 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초기 문화는 비슷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죠. 오케이? 그럼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같은 혈통들인 거예요. 됐나요? 됐죠,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이 백제가 나중에 부여와 관련된 것도 배워야 되고요. 고구려와 비슷한 점 다 배웁니다.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꼼꼼하게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플러스 심하라 그런 거야. 이 종합반, 이 전근대사만요.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쉴게요. 15분 쉴게요, 15분. 마한하고 지현은, 이게 마한이 백제가 됐고 진한이 신라가 된다 그랬죠. 요 사이에 딱 껴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가야죠. 그러면 가야는 여러분들, 크게 발전할까 못할까? 못해요, 못해. 결국에 신라에게 다 흡수돼 버려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야. 항상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샌드위치 되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집니다. 알겠어요? 옥저 등에도 샌드위치 아니에요? 찌그러졌잖아. 맞죠? 변환도 샌드위치죠.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15분 쉬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책으로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어서 고대사에 들어갈게요.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